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태인 경매 사이트에 보면요. 이렇게 무료 열람할 수 있는 이제 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료 결제가 아니신 분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 사이트를 활용하는 거는 여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온갖 좋은 정보들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개별적으로 찾는 것보다도 경매 사이트 통해서 각각 부동산별로 아파트든 토지든 뭐 단독주택이든 상가든 봐야 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것 중에서 우선 그 한 테마 중에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있는 물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해당 물건은 지금 세종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물건. 세종시에 있는 물건이고, 이제 주상복합 건물의 이제 아파트인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 대한 가격은 뭐 뒤로 하고, 여기에서 지금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뭔가, 뭐 지금 제가 하는 강의에서 권리 분석은 저 맨 뒤쪽에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복잡한 거는, 부동산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먼저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부동산,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 뒤에 얘기해요. 그래서 권리 분석 쪽은 제가 많이 강의를 안 해드리는데, 자, 이런 거는 권리 분석에 대한 것이 크게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임차인이 한 명 있대요. 22년 1월 4일 날 하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도 확정일자 바로 그냥 전입신고 확정일자 좀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좀 늦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좀 늦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 전입신고가 있고 유효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4억 4,900만 원 요때 18년도에 매매를 요때 했네요. 소유권 이전을 요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근저당권이 22년 3월입니다. 자, 22년 3월인데 얘는 지금 22년 1월이니까 더 얘 말소 기준 근저당권보다도 앞서서 있는 즉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앞서서 있는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선순위 임차권은 이렇게 지금 말소 기준보다 앞서서 있는데 요 분이 지금 요청하신 금액이 보증금 4억 5천이죠. 전세 보증금 4억 5천인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면 전국의 물건들을 보면 갭 투자로 진행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4억 4,960만 원에서 보증 그 4억 5천으로 했으니까 결국은 매매가랑 거의 동일하게 그 전세를 얻은 겁니다. 이 시장에서 돈 번 사람은 중개사 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피해는 이렇게 일명 그 갭 투자라는 걸 통해서 피해는 이 전세권자들이 요분 전세권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건 논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4억 5천이라는 그것이 인수를 해야 되고 이분이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배당까지 요구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배당까지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은, 요 4억 5천이 배당이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최저 입찰 들어갈 것보다도, 최저 입찰 들어갈 것보다도 보증금 액수가 낮아서 여기서는 말소 된다고 했는데 만약 이게 4억 5천보다도 낮게 입찰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우리가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은 4억 5천이다. 요 권리를 없애야지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물건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요 4억 5천 있으신 분이 어쨌든 살고 계세요. 그다음 배당 요구도 했어요. 이분은 요 4억 5천이 다 입금이 돼야지 본인이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명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명도의 문제는
이렇게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라고 하면 선순위 임차권의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전시켜 준다고 하면 수월하게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21년에 얘도 4억 4,900에 샀는데 지금 보니까 근저당권은 또 한 11억에 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정가도 보시면은 24년 9월 27일에 감정을 했는데 여기도 10억 가까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가격이 맞는지 그게 의문인 거잖아요. 감정이 잘못된 건지 얘가 뭐 무슨 독특한 이유에 의해서 엄청 싸게 이전을 한 건지 그 부분만 해결되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게 명도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체납 내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세입자가 쓰다가 나온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 24년부터 25년까지 한 12개월 동안 뭐, 전기수도 포함 가스는 별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 체납돼 있다. 더 확실하게 뭐 임장이나 돌아다녀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이제 이렇게 이분을 내보낸다고 할 때는 관리비는 당신이 낸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명도다. 내가 명도, 인도명령 같은 거를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쫓겨나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고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제 그 주도권이 이제 바뀌는 부분입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자, 당신 4억 5천 받고 나가고 싶으면 이 관리비 내고 가. 이렇게 하면은, 요런 부분들도, 아니면은 여기에 4억 5천 줄 거에서 관리비 좀 해결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요것도 좀,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어떤 게 10억이 맞냐? 4억 4,900이 맞냐?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등기부부터 우선 먼저 보시는 게 권리관계를 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등기부에 보면은 과거의 가격들도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자, 구분 건물에서는 맨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권 여부가 확실하게 존재되어 있는지가 가장 큰 논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45층까지 큰 건물입니다. 요 나성동 827이라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 표시가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까 오케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을 21년도에 했네요. 21년도에 했는데 21년도에 첫 입주를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네요. 여기도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때 나올 때 매매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18년도에 4억 4,960만 원 요 가격으로 매매가 됐고, 그쵸? 앞에 공유자는 어차피 이거 이제 건물 지은 데들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가압류가 들어가 있고 채권자 임의 개시 경매가 진행되고 없습니다. 그쵸?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이.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을 또 11억 해줬는데, 은행에서, 바보같이 근저당권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 3번 등기는 건물에 관한 것임. 여긴 좀 권리관계가 좀 앞서서 건물 지면서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왜냐면 제가 여기서 찾으려고 했었던 건 앞선 거래 가격이 좀 있었나 했는데 이게 그냥 첫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서에서 어떻게 가격 구조를 봤는지를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실 거 없고 쫙 앞쪽으로 넘어가서 거래 사례를 무엇으로, 평가 전례를 무엇으로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서 자료에서 이렇게 거래 사례를 놓았습니다. 자, 거래 사례가 보니까 지금 동일 단지 안에 이 정도 건물이면 동일 단지 안에 거래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건물, 동일 단지 안에서 거래 시점도 지금 22년이 아니라 24년도도 보니까 단위당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네요.
8억, 9억, 10억, 그쵸? 평수가 좀 작은 거, 큰 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평가 가격에 요 가로에 있는 거는 전유 면적당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유 면적당 단가. 전체 이렇게 걸어된 것 중에 전유 면적당 단가. 왜냐면은 공용 부분이 많은 건물들도 있고 비율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점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한 단가로 일반적으로 평가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유 면적당 단가가 이렇게 1,0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요런 가래가 23년, 24년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가격으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선정했나 보니까 기호 A 요거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네요. 요거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얘는 지금 그 5층 501호였네요. 501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추가로 참고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여기 경매 평가 전례예요. 경매가 보니까 24년 6월에도 전용 면적당 940만 원. 그다음에 요거 가격 자문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담보가도 1,000만 원. 가격이 어쨌든 거래한 시점 이후로 가격이 좀 요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1,000만 원, 1,100만 원 사이에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요거는 너무 그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매 사례 호가 수준은 매도 시장에서 중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요게 약간 혼란스러워서 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거래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방매 가격 자료를 집중적으로 모집하느냐고 좀 많이 고생하는데 지금은 실거래 자료가 실시간으로 감정평가사가 볼 수 있도록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렇게 유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이 요 가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용 면적당 뭐 이렇게 나온 가격 10억 정도라는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다. 그러면 지금 7억까지 7억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명도에서도 4억 5천짜리 전세에 대한 명도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가격 시세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안전하게 명도도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것 중에서도 어찌 보면 되게 편한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